상암동 김반장. 알아야 안 당합니다. 어려운 회계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만든 코너죠.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 직업병은 저는 그 묵음을 네. 4초 이상 못 견뎌요. 쉴 새 없이 떠들어요. 왜냐면 겪어보셨죠? 왜냐면 4초 이상, 8초 이상 이렇게 되면 우리 방송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많아서 이렇게 떠드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게 직업의식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직업병이 있는데 회계사 직업병은 뭐가 있어요? 우리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라 숫자가 안 맞으면 못 견뎌요. 앞에서 270원이면 그 이제 숫자가 저 뒤에도 이제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360원 이러면 이제 못 견디죠. 잠이 안 오고 뭐 비슷한 거죠. 은행원들 숫자 1원 안 맞으면 이제 퇴근 못 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숫자는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집안에서 수건이 좀 삐뚤어졌다든지 뭐 양말 한쪽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것도 못 견뎌요? 다행히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회계사들 많죠. 그러니까 저는 회계사하고 결혼했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았으면. 사실 정말 성격이 쫌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대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잘 못 보고 덜렁덜렁한데 쫌스러워집니다. 정말 이렇게 집사람이 뭐 얼마 가져왔는데 얼마가 안 맞다. 뭐 썼는데 뭐가 빈다 하면은 그걸 못 견뎌요. 정말.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자. 쫌스러운 회계사 우리 상암동 김반장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를 회계법인들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나 이걸로 잡아오셨어요. 먼저 회계에서 말하는 기업 가치는 뭡니까? 이때의 가치란 뭐 이렇게 밸류 영어로 그러니까 밸류네요. 이념, 신념 그런 게 아니고 가격. 가격. 아주 단순하게 뭐 주식의 가격 이렇게 이해하셔도 청취자분들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바꿔 말하면 회계법인들은 어떻게 기업의 돈, 뭐 갖고 있는 수입, 예를 들어 뭐 매출 이걸 어떻게 뻥튀기 하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가치를 회계법인이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법인이 왜 기업 가치를 뻥튀기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기업 가치를 주식의 가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장 주식이 아니고 비상장 주식은 이렇게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죠. 이럴 경우에 이제 회계사들이 나서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상장 주식, 무수히 많은 상장 주식 있죠. 삼성전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주식들이 있을 텐데 이 주식이 2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다고 했을 때 회계사들이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는 의미는 이 25만 3천 원이 적정한 가격인지 과대평가된 건 아닌지 과소평가된 것은 아닌지 그런 어떤 이제 본질적인 가치 평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거에는 가격을 매기고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면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게 기업 가치 평가다. 회계법인이 그렇습니다. 하는. 자, 그런데 그럼 회계법인이 이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하라고 있는 데가 회계법인 아니에요? 왜 뻥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PD님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회계사 친구들을 하나 두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비유해 볼게요. 제가 해남에 10,000평 땅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다. 근데 아마 공시지가가 한 평당 1,000원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1,000만 원인데 우리 PD님이 가지고 있는 강남의 집 한 채 30평짜리 20억짜리와 제가 20억짜리 집 이건 이제 시가가 있고 해남에 가지고 있는 10,000평짜리 땅을 회계사대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회계사에게. 회계사가 막 이렇게 보더니 야 거기 뭐 어마어마한 해양 자원이 있고 여기 땅 밑을 파보면 유전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사로서. 그래서 여기도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제 해남에 가지고 있는 땅 절반과 우리 PD님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교환해도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속임수 사기의 영역으로 자칫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20억짜리라는 명확한 가치가 매겨져 네. 있는데 예. 해남 땅은 명확한 가치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이제 회계사가 여러 가지 뭐 가치 그리고 네. 앞으로의 미래 그렇습니다. 발전 해서 야 이거 이만큼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바꿔요. 예. 그래서 기업 가치를 뻥튀기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네, 예. 음. 이게 극단적인 예 아니냐. 네. 뭐 청취자분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사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그렇죠.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자, 네.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삼성그룹 경영부정 승계 의혹을 지금 네.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예. 이걸 알려면 일단 먼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생생경제 통해서 저희도 여러 번 했으니까 예. 너무 자세히 네, 말고 네. 간단하게 이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거죠. 앞서 이제 제가 해남 땅, 강남 아파트 이렇게 비유했듯이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우리 약간 거칠게 제일모직은 에버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우리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제 수출입도 하고 있었고 또 레미안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물산이 매출, 영업이익, 자산 규모 모두 다 약 2~3배 앞섰던 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삼성물산이 3배 정도, 2배 정도 더 크겠지 하는데 당시 합병은 정반대로 이루어진 거죠. 삼성물산이 3배가 아니라 제일모직이 3배인 것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보고서들을 당시 안진회계법인이 이제 작성을 해서 우리가 회계사가 봤을 때 회계법인이 봤을 때 제일모직이 1, 삼성물산이 0.35 이렇게 네. 정한 합병 비율은 아주 타당해 하고 이제 안진회계법인이 보고서를 작성해 준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네, 내가 네. 신랑하고 결혼을 할 때 적절한 예가 나올 것 그죠?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의 가치, 뭐 그 네. 가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성품, 습태, 그렇죠. 뭐 부모의 네. 재산, 종교 네.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 가치를 네. 매기고 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네.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네, 이건 그렇죠. 그렇죠. 주관적으로 매기는데 내가 보기에 내 가치가 훨씬 높아. 네. 근데 그의 부모님은 그의 아들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를 구박해요. 이렇게 되면 너무 사랑과 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가치가 훨씬 높은 가치를 줄이고, 네. 가치가 높은 낮은 거를 높여서 그렇죠. 두 개를 맞교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 때문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기업 가치 평가를 뻥튀기 한 게 회계법인이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음. 이 뭐냐면 다시 이제 정리해 보자면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삼성물산은 어떤 회사이냐면 삼성전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일모직은 아주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삼성물산은 약간은 찌질한 가치가 별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러면 보일 필요가 있기 위해서는 팩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명확하게 지금 제일모직은 에버랜드밖에 안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네.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고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주식 가치가 3배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아득바득 오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긴다고 될 일은 네. 아니잖아요. 하나 이제 극단적인 예가 나왔던 게 뭐냐면 제일모직이 신수종 사업으로 바이오 부분을 네. 영위한다. 그래서 그 기업 가치, 그 부문의 가치를 3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재미있는 일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국민연금에서도 여하튼 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를 참조로 해서 자신들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국민연금도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의결권 행사를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국민연금에서. 야 제일모직에 전화를 해서 너희들 신수종 사업 바이오 부문에 진출한다는데 이게 뭐야? 팀에 전화를 하니까 무슨 소리? 제일모직 홍보팀도 몰라요. 네, 몰라요. 나 처음 듣는데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해주는 게 뭐냐면 확인해 본 결과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 호랑이를 이용한 바이오 부분 사업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정말 궁색한 이제 대답이었죠. 이거
카더라에서 듣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사실 확인한 겁니다. 확인하신 네.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제일모직에서 자기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사업을 하겠다. 네.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제일모직이 에버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있으니까 호랑이하고 사자를 이용해서 바이오 산업을 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일모직 직원도 몰랐고 그리고 사실은 실체가 없었고 그 이전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연구개발 계획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사자 호랑이가 바이오 사업에 이용됐다는 어떤 흔적도 없고 그렇군요. 해프닝이었던 거죠. 이제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규모가 큰 3조짜리 이제 사업인데 사기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다들 이제 직업 윤리라는 게 있고 사실 회계사도 뭐 그런 선언 같은 거 있습니까? 나이팅게일 선언처럼?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 선언 안 하고 지금 회계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식적으로도 지금 사기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회계법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은 참 이제 개인적으로 같은 직종에 있지만 뭐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죠. 이런 일이 종종 잊혀질만 하면 벌어지고 하는 것이 같은 이제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회계사로서 부끄럽죠. 그 대우주산 해양 그것도 분식으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이제 안진회계법인인데요.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5조 원을 이제 청취자분들 규모를 이제 쉽게 연상할 수 없을 텐데 이럴 때마다 이제 소환되는 미국의 엔론 사건의 분식 규모가 1조 5천억 원입니다. 1조 5천억 원으로 CEO, CFO 20년 가까운 형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이제 자살하고 그때 당시 감사를 했던 이제 세계적인 회계법인입니다. 아더 앤더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짜리 분식이었다고요? 1조 5천억. 2조 원에 못 미쳤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 대우조선해양 안진회계법인입니다. 5조짜리 이제 회계 분식이었거든요. 물론 이례적일 정도로 회계사 몇 분이 이제 실형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회계사로서 그리고 회계법인들의 어떤 역사에서 그 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정도 규모의 이보다 훨씬 더 못 미친 규모의 분식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계법인들은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제재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안진회계법인은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회계법인 중에 하나죠. 어떻게?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를 맡아서 뭐 정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외부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이제 가장 큰 회계법인이고 가장 뭐 그에 파생되는 회계법인의 이제 수익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역설적이게 여러 가지 대우조선해양 분식 사태다, 뭐 어떤 분식 사태다,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분식 사태로 말미암아서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실형받은 회계사들 물론 잘못했지만 당연히 잘못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회계사들만 실형받고 끝났다는 게 그렇죠. 또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안진회계법인이 교부생명 관련해서 또 고발을 받았어요.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고소 고발되고 이제 실형을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외국으로 가면 이제 거의 없는데요. 역설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왜 없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직업윤리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실형을 받는 게 외국엔 거의 없다고요?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앨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감사의 영역이고요. 외부 감사와 의 영역과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이제 기업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 이렇게 비교를 왜냐하면 해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회계사의 주관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회계사님 말씀처럼 직업윤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회계사들이 무리해서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한 소송도 대단히 활발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이혼율이 가장 낮은 직업이 회계사다. 왜 그러냐면 소송에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이제 부인 명의로 해냈기 때문에
서로 이혼을 안 한다는. 네. 그렇군요. 네, 아름다움이라고. 네, 그래서 다시 이 얘기로 사건을 들어오면.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사건의 전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과 이제 안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이제 교보생명이 이제 자금이 필요한 때가 있어서 FI라고 하죠. 이제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투자를 받았고,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았고, 네, 투자 받았을 당시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상장을 할 거고 몇 년 이내에 상장을 할 거고 이 상장이 이 투자자에겐 어느 정도 보상이 될 테니까 그 약속을 지키마. 만약에 이 약속을 못 지킨다면 특정 시점에 상장이 불가능했을 시점의 시가대로 보전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네. 누구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상장을 못했을 때의 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시가는 결국 회계법인이 평가하게 되고, 이때 또 안진 회계법인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또 안진 회계법인에 제가 지나친 애정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해봤는데, 비밀유지 약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보들이 많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언론 기사에 기대서 이제 몇 개를 쭉 알아본 결과, 먼저 문제는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평가 기준일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 경우에는 행사일은 2018년 10월 23일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우리 PD님께서도 어떤 회사의 주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가장 최근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2018년 6월 말로 가고요. 아하. 네. 이것도 약간 미심쩍고 또 하나는 2018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년간 평균 종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아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법률 조문들을 쭉 한번 유사한 법률 조문들 다 따져봤어요.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자본시장법인데요. 여기에서는 1개월 평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군요. 네네네. 그리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이건 역시 1개월. 그리고 가장 긴 상증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의 경우에도 기준일 전후 2개월이어서 이제 세법은 아무래도 좀 더 넓게 해주는데 이제 네. 4개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1년으로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자, 회계사님 이렇게 네. 또 자세히 가면 우리 안드로메다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네. 교보생명이 돈을 빌렸고 네. 돈을 빌려서 우리가 상장하면은 네. 그러니까 상장을 못하면 시장 가치를 돌려줄게 그렇죠. 했는데 이 시장 가치라는 거를 네. 회계법인이 매겼는데 네. 이걸 잘못 매겼다라고 교보생명이 형사고발이 되는 거죠. 네, 네. 자세한 내막은 이제 모르지만 이제 언론 보도를 보건대 이와 같은 제가 파악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잉여력을 발휘해봤습니다. 과거 이제 몇 개 그 네. 보험사들 소급된 1년치 이제 평균 종가 이것들 쭉 따져봤더니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 10월 23일 종가로 했을 때보다 약 40%에서 50% 정도 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충분히 어떤 의심할 만한 안진 회계법인이 의뢰인의 의도에 걸맞게 기업 가치를 뻥튀기 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정황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지금 회계사님 의뢰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사님도 업무를 하시니까 네. 의뢰인이 이런 부탁할 수 있잖아요. 예. 또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입장에 동의 안 해도 의뢰인의 말에 또 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럴 때 회계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의뢰를 하는 사람이 내 기업 가치 평가를 좀 높게 해줘. 이제 유명한 농담이 있죠. 회계사업계. 이럴 때 하는 대답. 뭐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냐고. 원빈이에요? 얼마면 되겠니?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네. 최소한의 어떤 직업윤리, 공인회계사도 사실 윤리 규정이 있고요. 네. 그것에 맞추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감시하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까 전에 기업가치 평가를 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회계사의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회계사들에게 네. 제발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살자. 이 정도 직업윤리는 좀 지니고 살자 하는 거 있으세요? 저 이제 그런 생각해요. 아까 비슷한 말씀도 했는데 감히 또 성경에도 어느 때든지 이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촛불을 들이워서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국회에 의해서 관리감독기관에 의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으므로 옆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자.
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직업 윤리에 있어서도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회계는 서류가 남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조작해도 우리 이렇게 쫌스러운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잉여력 발휘해갖고 막 분석하고 그러면 다 나오는데 그렇죠? 회계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동 김반장의 김경률 회계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생생퀴즈 정답 감자였죠. 이번 아스파라거스도 최 지사가 완판시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정답은 감자였어요. 0295님 아스파라거스 완판하신 걸로 아는데 훌륭하십니다. 정답 감자입니다. 3293님 새싹이신데요. 생생경제 유익한 방송 고맙습니다. 그리고 7942님은 감자라고 보내주시면서 재난카드 안 받는 건 이유가 뭘까요 하셨는데 이 재난카드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업종은 대부분 되니까요. 그 취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취지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잘 봐서 상점을 잘 봐서 소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994님 정답 보내주셨고 이거 선물 받는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5383님은 정답 감자. 저는 감자로 만든 모든 제품 좋아합니다. 영양도 만점이지요 하셨어요. 0825님 생생경제 오늘도 애청하고 있어요. 감자 요리 많이 해먹고 있습니다. 6687님 좋은 정보로 유익한 청취 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이 충청도라 우리 가족 감자 좋아합니다 하셨어요. 3022님 새싹이신데요. 진짜 감자 좋아요. 이번 강원도 행사 때 못 사서 너무 아쉬웠어요 하셨네요. 1213님 감자는 강원도 것만 먹고 있어요. 요즘 햇감자 너무 맛있어서 설탕 안 넣고 쪄도 달고 맛있더라고요. 아기 간식으로 딱이에요. 9873님 감자 9번 도전에 겨우 성공. 근데 아스파라거스에 성공 못했어요 하셨네요. 저도 아스파라거스 들어갔는데 49초 만에 매진됐더라고요.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906님 0013님 많이 보내주셨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